4월 9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상호 관세가 드디어 발효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발효됐고요. 그와 동시에 환율도 치솟고 전세계 증시가 패닉이었습니다. 중국 기강 잡으려고 하다가 미국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월봉 차트인데요. 3달 연속 급락하면서 1년치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나스닥이 초토화되면서 전세계 증시도 초토화됐고요. 파괴왕 트럼프가 모든 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장중 1487원까지 터치하고 16년 만에 최고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아직까지 미중 관세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상호관세 발효되면서 바로 미국 국채가 급등했는데요. 미국 국채 10년물 15분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1시 이 타이밍에 상호관세가 발효되자마자 바로 급등했고요. 이렇게 5% 이상 급등한 건 45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30년물 국채도 보면 1시를 기점으로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장기물이 급증했고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는 관세가 발효되었지만 그래도 보복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확실하고 계속 폭락장이 지속될 거라는 심리로 현금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괴적인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반등하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에 또 한 번 충격이 오겠죠. 그리고 확실하진 않은데 중국이 국채를 매도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재정적자가 심해질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통해서 부채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행위로 인해서 무역 분쟁과 경제 위축이 국가 재정에 더욱 부담을 주고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세수 부족 현상,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여러 매체들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이미 발효됐는데 왜 관세를 우려할까? 그걸 한번 보시면 현재 중국을 필두로 브릭스 국가들의 영향력이 엄청난 변수가 됩니다. 일단 브릭스 회원국 현황을 보시면 전체 지구상에서 엄청난 영역이 브릭스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또한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원하지만 맞보복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1차 미중 갈등 시기와 현재 브릭스 국가들의 위상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G7 국가와 브릭스 국가들의 세계 GDP 비중을 보시면 23년 기준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G7 국가들의 세계 GDP 비중을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엄청나게 매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힘도 충분합니다. 자칫 자산이 동결돼서 현금이 부족하면 금을 팔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금 가격 폭락이 일어나겠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주변 약소국들을 초토화시켜서 그 자원과 성장을 다 흡수해서 더 강력한 두 국가로 거듭나려는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정말 브릭스 국가들과 미국의 정면 충돌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한국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환율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율 분석할 때 주봉상에서 148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뚫어버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탄핵 선고도 되었고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 라인 달러 인덱스는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만 중요한 건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환율도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환율 1460원에서 1480원 가두리 안에 붙잡아두고 그 붙잡아두는 자금을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 소진으로 겨우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480원을 돌파했고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1400원 이상을 4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누적 피해를 입히고 있고요. 이렇게 고환율로 인한 국가 경제에 대한 피해는 경제학적으로 6개월 후부터 과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점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현재까지 한국의 내부적 상황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렇게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관세에 대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합니다. 현재 위안화 가치가 7.3위안이고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기업들이 수출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로 인해서 관세 영향이 적어지게 됩니다. 관세에 대한 타격을 결국 줄이게 되고 그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은 요동치게 되죠. 현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렇게 환율 상승에 베팅한 최상목은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환율 상승한 게 트럼프 영향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한국 내부 정치 상황, 몇 년간의 경제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미 환율은 1,400원대였습니다. 1차 미중 갈등 때 환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볼까요? 2015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이 지금처럼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내리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고요. 코스피는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고 패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90원으로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하지만 한국은 대응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000원 하던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12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의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후폭풍입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하기 전에 한국은 이미 1,400원대였으니까 여기서 200원 이상 상승하면서 1,600원이 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아시겠죠? 이미 한국 경제는 초토화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고환율이고요. 작년부터 내수 경기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부동산만 떠받들었고 내수 침체 그리고 소매 판매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고 건설사들은 줄도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더욱더 돌지 않고요. 현재 출생률도 할 말이 없죠. 한국이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수준으로 갑니다. 하지만 부동산, 강남, 반포 일부 지역들은 마치 금자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외신은 한국이 4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국내는 5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이든 5월이든 계속 금리 인하하는 건 경제를 파국으로 회복 불능으로 환율 상승에 베팅한 고위 공직자들, 기득권층들만 돈 버는 일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3번 금리 인하해서 현재 2.75%입니다. 금리 인하해서 경제 살아난다고 말했던 사람들 아직 있는 거 아니죠? 경제는 한 방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망가진 경제였고요. 불법 계엄령으로 전 세계의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어지는 정치성,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불법 계엄령이라고 선언했는데도 헌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고요. 불법 계엄령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선 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색깔론에만 입각해서 투표한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되니까 2030 세대들은 표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연금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5060 세대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가진 표가 가장 많으니까요. 제가 작년부터 금리 인하하는 건 정말 현재 상황에서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망해가는 거죠. 근데 다 같이 망해간다는 게 서민들에게 국한된 말입니다. 일부 기득권층과 고위 공직자들은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삼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미국은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유리하게 무조건 미국 영토에 공장을 지어라 반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괴적인 관세 정책으로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고 맞보복 수준이 얼마나 될지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요. 정말 브릭스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단합해서 맞보복을 하겠다. 그럼 정말 파국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의 싸움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자연스럽게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 이런 양상이 되면 정말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과 다름이 없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관세에 대한 악재가 노출이 다 되었고 재료가 소멸했고 하지만 90일 동안 협상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90일 동안 협상을 다 해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고 어느 정도 그게 충족되고 협상이 된다면 트럼프도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동맹국 중에서 첫 협상 대상이 한국과 일본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버텨냅시다. 이제 거의 바닥이 다 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완